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우리 휴머니젠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좀 우리나라랑 좀 연례 주주총회 회의가 좀 다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간밤에 이제 공고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집 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만 좀 가져왔는데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세한 설명 혹은 중간중간 이렇게 간단한 부분만 다루고, 그리고 복잡한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막바지 우리 휴머니젠의 주주총회 수집 DEF14A 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definitive proxy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definitive는 결정이라는 뜻이고요. proxy statement는 위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으면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제 내용이 틀렸으면. 나스닥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0Q, 10K, 8K 이런 건 거의 다 아실 텐데 DF14A라는 게 이제 의결권에 관한 공시를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DFA14A 이거는 주주총회 투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감히 넘길게요.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연례 주주총회에 대한 공지이고 2021년 6월 17일 날 개최가 됩니다. 6월 17일 목요일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에 개최가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1시쯤 되나요? 네, 새벽 1시쯤 되죠. 6월 18일 새벽 1시쯤 되겠죠. 인터넷 라이브 웹캐스트를 통해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아닙니다. 미국 가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질문, 투표 등은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공지 및 2021년 연례 주주총회 위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임장 및 투표에 관한 질의응답 방법, 그리고 이사 선출에 대한 안건 1번, 그리고 안건 2번이 독립기관으로서 공공회계법인을 선임한다는 내용, 그리고 안건 3번이 경영진 보상에 대한 내용, 4번이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연례 주주총회 위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그러니까 4월 21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로는 이틀 전이니까 19일이겠죠. 19일 기준으로 보통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해당 일 기준 보통주는 약 6천만 주 정도가 있다. 위임장 및 투표에 관한 질의응답입니다. 가상 연례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질의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된대요. 동부표준시 6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15분 전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질문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총회 5일 전까지 질문을 제출하고 총회 중에도 가능하다. 질문을 제출하려면 이 proxyvote.com 이 두 홈페이지 링크가 계속 보일 거예요.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이건 이제 주주총회고, 이건 질문을 사전에 제출하는 거 proxyvote.com. 통보서에 표시된 대로 제어 번호와 회의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가는 메일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투표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면 이제 5명의 이사 선임, 22년 주총까지, 내년 주총까지 5명의 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 가장 많은 FOR 표를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그리고 혼 LLP 독립회계법인 선정에 대한 내용. 이 혼 LLP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고, 기권은 반대표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임원 보상에 관한 승인, 이것도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임원 보상에 대한 향후 주주투표 선호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임원 보상에 대한 승인을 주주들이 할 것이냐, 투표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표도 이렇게 확보를 투표도 한다고 합니다. 유효한 회의 개최를 위해서 주주 정족수 확보가 필요하다.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건, 이사회 선출에 관한 사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선을 위한 선임이다. 카메론 듀란트, 그리고 로날드 발리안트, 그리고 라이너 뱀, 그리고 쉐릴 벅스턴, 그리고 데일 차펠 형님, 이렇게 5명이 이사회에 계시다고 합니다. 2022년 연례 주총, 그리고 후임자 정식 선출, 그리고 사망, 사임, 해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사회에 선임되게 됩니다. 이제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우리 듀란트 형님께서는 MD, 메디슨 오브 닥터, 그러니까 의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MBA로 계시고요. 경영학 수업을 받은 사람. 휴머니젠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발리안트, JD라고 되어 있는데 골드버그 퀸이라는 회사의 변호사로 계시다고 합니다. 뱀, MD, MBA, 이분도 의사네요. 의사고 경영학 박사죠. 네, 그 MBA를 취득했고, 노바티스 전 최고 상업 및 의료 책임자이자 임시 최고 경영자까지 지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벅스턴, 이분은 누님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콘페리 존 글로벌 제약부문 부회장으로 계시고, 데일 차펠, 이분은 다들 아시죠? 휴머니젠의 최고 과학 책임자로 계십니다. 듀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16년 3월부터는 CEO로 계시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정도 임시 최고 재무 책임자까지 지내셨어요. 휴머니젠의 재무까지 담당을 하셨다고 해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2년 정도 타란 파마의 설립자 겸 이사로 지내셨고요. 하이테크팜의 자회사인 ECR팜의 사장 및 CEO도 역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타란을 설립하기 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콘에 인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콘에서 뭐 근무를 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존슨앤존슨 그리고 파마시아 그리고 GSK, 머크 등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웨일즈 국립의대에서 의학학위 MD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왕립대학에서 DRCOG 취득을 했고 DRCOG는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뭐가 안 나왔더라고요. 영국에서 주는 뭐 그런 학위 그런 것 같아요. 영국 런던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셨고 영국 헨리 옥스퍼드 경영대에서 MBA를 취득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영국인이네요. 그리고 로날드 발리안트 JD, 이분은 아까 변호사라고 했었죠. 2016년 1월부터 골드버그 퀸 법률 고문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 2002년 9월부터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빠삭한데 법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은 재무에 관한 법률에 좀 고수인 것 같아요. 2002년 9월부터 16년까지 약 17년 정도를 골드버그 퀸 파산 채권자 권리그룹 대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리노이 북부 지역의 파산 전문 판사로 재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이네요.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 기업, 이사회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판례와 재정적인 정교함을 이렇게 고려해서 휴머니젠 이사회에 중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쉐릴 벅스턴 누님, 이 누님은 2020년 12월까지 25년 동안 세계 최대 경영진 검색 회사인 퀸페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최근까지 부회장으로 일반 직원이 아니고 부회장으로 역임을 하다가 은퇴하셨고요. 그리고 연구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고위급 과제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약 및 소비자 R&D 부문을 이끌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존슨앤존슨에서 조직, 전략 자원, 그리고 유럽의 지침 등에 관한 업무를 하셨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인사 업무도 담당을 했대요. 브리스톨 마이어스에서 시작을 했고 인사 업무를 시작을 했고 고용 및 산업 부분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레스터 유니버시티의 간호학 및 인사관리 학위를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데일 차펠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이사회에 선임되었고요. 2020년 7월 6일부터 최고 과학 책임자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블랙홀스 캐피털의 매니저로서 제약 부문 전문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 블랙홀스 캐피탈의 펀드 매니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펀드 매니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휴머니젠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로서. 다트마우스 메디컬 스쿨에서 MD를 취득을 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연구소에서 종양면역학을 연구를 했고요. GMCSF 부문에서. 그리고 의약품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휴머니젠 파이프라인 개발 등의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젠 그 공고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이사회는 당신이 후보자 각각에 대한 그 후보자 그 이사회 선임 건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장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들 뭐 선임하는 거니까 찬성 던지라고 하겠죠. 근데 면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투표가 찬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for. 안건 2번 혼 LLP 회계법인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 뭐 비용만 여기 나왔길래 가져왔어요. 18만 달러에서 33만 4천 달러 그리고 세금이 뭐 조금 더 늘어났고 좀 한 2배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네요. 안건 3번 경영진 보수에 관한 투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안건 4번 경영진 보수에 관한 승인 투표의 빈도 이거는 매 6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결정하는 것을 투표를 한다고 해요. 이사회는 1년 투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1year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인 투표의 빈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카메론 듀란트 형님이 60만 달러를 수령을 하셨대요. 그리고 옵션으로 16만 달러, 그리고 기타 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167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45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약 30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티모시 모리스가 140만 달러, 그리고 데일 차펠이 120만 달러, 데이비드 토즐리가 130만 달러 이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규모가 이 연봉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나스닥이라 그런가? 그래서 듀란트의 아까 말씀드린 그 연봉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듀란트 형님 것만 좀 자세히 가져와 봤습니다. 고용 계약에 따라 2020년에 기본급 60만 달러를 지급을 했고 기본급의 6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외로 스톡 옵션으로는 보통주 5만 주를 매입할 권리를 줬다. 주당 4.3달러에 매입할 권리를 줬다. 2020년 10월 5일 2020년의 성과 및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듀란트 박사가 연관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렌질루맙 임상 개발 관련 목표에 대해서 151만 2천 달러 151만 2천 달러 중에서 50%는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 50%는 스톡옵션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2020년 12월에 보상위원회에서 임상연구 관련 추가 목표 달성을 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렌질루맙 잠재적 상용화를 위한 개발, 제조, 생산 준비 목표를 달성한 걸로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16만 3,314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억, 2억 정도 되죠.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2020년 총 인센티브가 렌질루맙 임상 개발 관련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외 추가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해서 총 167만 5천 달러, 그 중에서 현금을 91만 9천 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10억 정도를 줬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고용계약서를 2020년 10월 29일 날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좀 했는데요. 갱신 내용은 연봉 인상, 기본급이 60만 달러에서 64만 달러로 올랐고 거의 뭐 한 7% 정도 올랐네요. 어마어마하네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분은 반영이 되고
21년 3월 12일 날 스톡옵션 65만 2,640주를 매입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주당 16.07달러에, 그리고 21년 6월 30일부터 분기별로 이 스톡옵션들은 12분기 동안 분할로 기속이 된다고 합니다. 갱신 내용은, 계약은 이제 1년 단위이며 1년씩 자동 연장되고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 및 사임 시에는 상호 보상을 한다.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요. 벌써 주주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최대 주주잖아요. 23.8%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블랙홀스 캐피탈이랑 데일 차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00만 주 23.8%를 가지고 있고, 노미스 베이가 9%, 그리고 발리안트 캐피탈이 12.1%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휴머이젠의 듀란트 CEO는 3.3% 가지고 있고, 이 데일 차펠은 이제 아까 위에 나온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All Current Executive Officers, 그러니까 경영진과 아무튼 운영진 그룹, 얘네들이 모여서 8명이 27.3% 정도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친 거겠죠? 27.3%. 얘네들을 다 합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제끼고 하면은 뭐 한 40% 정도가 지금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벌써 끝났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 휴머이젠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의 그 공시에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패스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살짝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렌질루마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하면서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